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다 보면 참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올려주신 그 고민들, 사연들 함께 머리 맞대고 생각해 주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네. 취업 보기 카페 이정미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취업 보기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고민 들어볼까요? 이재인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11월이 되면서 하반기 공채도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들어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도 불합격에 대한 좀 한탄의 글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요, 먼저 제목부터 간절해 보이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라는 제목인데요. 벌써 제목에서부터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이분은 올해 졸업을 한 28살의 기졸업자라고 합니다. 수도권대 국제통상학과를 나왔다고 하고요. 네. 스펙을 쭉 적어주셨는데 학점이 3.5점, 그리고 토익이 825점, 그리고 한국사 1급과 워드 1급을 갖고 계세요. 근데 졸업 이후에 공백기도 긴 듯하고 이분이 동아리나 어학연수 뭐 이런 대외 활동 경험이 전무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자소서에 쓸 게 없어서 애를 먹는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분이 의경 출신이라서 그 경험이라도 써볼까 노력은 하지만 다른 데서는 자기소개서에 군대 얘기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또 병명은 아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이분이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 꽤 오랫동안 병원을 다닐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써주셨는데 질병 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때문에 충실한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뭐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힘들었고 군대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또래보다 4년이나 늦게 갔다 왔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얼마 전에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셨나 봐요. 근데 문제는 지나간 일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렇다고 저도 지금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몸 안 좋다는 얘기 쓰면 분명 마이너스고 또 자기소개서에 극도의 경험 부족으로 쓸 게 없고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써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제목부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뭐 이렇게 써주셔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했는데 정말 네. 느껴집니다. 극도의 경험 부족으로 인생을 헛살았다. 뭐 이런 자괴감까지 지금 느끼고 계시는데 사실 국제통상학과 수도권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졸업하셨고 3.5, 토익이 825, 한국사 1급, 워드 1급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외 활동이 너무 극도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스펙이 대외 활동이 극도로 부족하다라고 설명한 거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아프기도 좀 하셨고요. 그래요. 네, 군대 이야기라도 좀 써야 하나. 그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또 군대에서 축구 또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러게요. 대외 경험이 없는 분들 정말 이거 입사서를 작성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재가 없을 때 어떻게 좀 군대 얘기라도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스갯소리로 여자분들이 제일 네.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하고 군대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최악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좀 상대방이 공감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이제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공적인 자리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역량을 표현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써도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친밀한 지인과 뭐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직 안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이야기가 오히려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직무 역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군대 에피소드를 활용하시는 것이지 군대 에피소드에다가 직무 역량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지원자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가, 이 소재를 선정하는가라는 걸 것 같은데 사실 재미있게 이야기를 써야 읽는 사람도 읽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을 주시면 어떤 이야기, 소재를 선택해야 좀 눈길을 끌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입사 서류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는 항목 중에 팀워크를 예를 들어 본다면 네. 회사라는 조직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결집된 집합체이죠. 그 조직에서 모나지 않게 합류하셔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점을 경험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 예를 들면 친밀 집단이 아닌 비친밀 집단에서 자신이 행동하고 그다음에 표현했던 사례들을 좀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워크에 대한 질문은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갈등 해결 능력, 희생 정신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팀워크를 물어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피소드를 작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입사 서류 쓸 때 보통 경험을 쓰라 그러면 뭐 동아리나 해외 연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남자분들은 군대 경험은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군대 경험이라도 뭐 네. 상관은 없다. 꼭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동아리나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다 작성하시는 에피소드이시기 때문에 직무 역량만 잘 맞추신다면 군대 이야기가 오히려 더 차별화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엔 오히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경험을 입사 지원 서류에 다 작성하시고 싶은 욕심에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산만해 보이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한 3-4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주되게 잡으셔서 직무 역량과 연결하셔서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군대 이야기 잘 활용하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시설을 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언급할 필요는 굳이 없겠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로 그 병원 시설 많이 지시게 되시면 학업에 열중하실 수가 없죠. 그런 네. 의미에서 학교도 좀 많이 결석을 하시게 되면은 출결이나 학점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물을 볼 때는 이 구직자분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입사 지원 서류에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분명히 물어보실 수 있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로 학점 관리나 출결이 좀 좋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 관리를 잘한 결과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좀 어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 열심히 했다라고 표현하시면 추상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표현하셔서 지금 현재는 건강이 훨씬 더 일반인들보다 좋아졌다. 그래서 성취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표현들은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구직자분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열등감이 다시 말해서 컴플렉스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어필하셔서 자신을 조금 상품화하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멘토님 조언 바탕으로요. 좀 구체적인 표현 사용하셔서 단점을 장점으로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작성하셔서요. 또 다음 기회에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근데 다 아까 나으셨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9월 이번 하반기 지원 결과가 좋지 못했던 취업 준비생의 질문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은 올 하반기에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대기업을 모두 떨어졌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도 서류를 써보려고 하는데 취업 정보 알려주세요라면서 중소기업 취업 정보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네. 하반기에 지원을 하셨는데 대기업은 다 떨어졌다. 중소기업이라도 지원해 보려고 한다라는 말인데 뭐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래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들, 뭐 강소기업들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시야를 넓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히든 챔피언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그래요. 그 자포털 사이트에도 중소기업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다른 곳 채용 정보 알아볼 곳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포털 사이트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워크넷 사이트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구직자분들이 잘 보지 않으시는데 워크넷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에 운영하고 있는 취업 포털 사이트이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잡코리아나 인디드 여러 잡포털에서 채용 정보가 올라온 것을 통합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강소기업 채용란이 따로 있어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로 채용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박람회 일정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대부분 구직자들이 온라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채용 사이트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처럼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주신 분께서 유용한 정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삼성에서 삼성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 박람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11월 23일 월요일 코엑스 A1, A2 홀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만 보시는 분들은 협력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신데요. 실제로 1차 벤더, 2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견기업보다 훨씬 근로 조건이 우수하신 편이시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코넥스 상장 기업들 역시 11월 24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수요일까지 코엑스 B2 홀에서 채용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외에도 구청과 교회에서도 채용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 구청에서 박람회 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교회에서도 진행을 하나 봐요. 신기한데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제 구로구청의 경우에는 5층 강당에서 11월 26일 수요일 날 일자리 박람회가 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시죠. 11월 29일 일요일 날 채용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재학생의 경우에는 주중에 학교 수업이 많이 있으셔서 박람회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은데요. 일요일이시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벌써 4회차라고 하세요. 성도가 약 50만 명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기업가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청년 구직자들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외에도 요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실 텐데요. 제3회 글로벌 한식 자페어가 11월 18일 수요일부터 11월 21일 토요일까지 코엑스 시홀에서 예정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정보는 좀 많이 모르셨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11월 19일 목요일부터 11월 20일 금요일까지 세택에서 개최 예정이시니까 중소기업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채용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박람회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질문 주신 분도요. 예, 꼼꼼히 좀 취업 박람회 잘 살펴보시고 다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준비생한테 정보가 정말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 또 장소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함께 했고요. 취업 보기 카페 이정미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